그러니까 원래 재밌으세요? 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고요. 더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렇게 재밌게 만들면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정보 전달을 해야 영상의 재미도 해치지 않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좀 항상 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겨울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삼촌으로 알고 계신 분이시기도 해요. 유튜브에서 소방관 삼촌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현직 소방관 충북소방본부의 나경진 소방교님께서 청주에서 또 이렇게 멀리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삼촌이라고 하셨어요? 뭐 오빠, 형 이렇게 하셔도. 네, 안 그래도 채널을 처음 만들 때 이런 채널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뭐 오빠나 형 같은 경우에는 한쪽 성별만 부르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삼촌 같은 경우에는 삼촌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친근감 있고 되게 옆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성별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삼촌 편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어서 소방관 삼촌이라는 채널명을 짓게 됐습니다. 약간 언니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편하게. 근데 제가 이제 물론 많은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그런 소방관님들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또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어쨌든 그 유튜브의 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유튜버이시기 전에 어쨌든 소방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방관님이시니까 지금 담당하고 계신 업무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충북안전체험관이라는 곳에서 체험운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체험운영과. 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안전체험관 방문해 주시는 저희 체험객분들을 위해서 체험객분들을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고. 네, 유튜브는 근데 업무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업무 시간 외에 남는 시간들 활용해서 이제 소방 조직과 안전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도 아닌데 그 연장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굉장히 하시는 일하고 맞닿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일의 연장선에 투자하시는 또는 기여하시는 그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제가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업무의 연장이다라고도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가 영상 만들고 이런 거를 워낙 즐기고 있어서 저의 취미의 한 종류다. 근데 그게 나의 업무와 닿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닿아 있는 취미 참 좋습니다. 자, 이 소방관 삼촌이라는 그 채널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보통 유튜브는 영상이 뜨면은 그게 튀면 그걸로 유명해지기 마련이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님들이시여. 저는 지금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워낙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슬릭백이라는 그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이제 챌린지랑 함께 엮어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또 다행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넘어지는 게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또 재밌어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거 만드실 때, 저 영상 만드실 때 이건 좀 반향이 있겠다 생각하셨어요? 사실 영상을 만들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재밌을 것 같은 영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실 것 같은 영상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희생정신 같이. 네. 자, 그러면 이런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소방관 삼촌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방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 왜 이런 걸 만드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소방 유튜브에서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없고요. 없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지금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도 거잖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채널 중에서는 경기 북부 이제 안깨남 채널이라는 또 채널이 있습니다. 안깨남 채널. 네네. 그리고 이제 채널을 만든 계기는 제가 지금은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제가 사실 원래 근무했던 곳은 청주 서부에 있는 서부구조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서부구조대가 굉장히 특이한
근무지였던 게 출동 건수를 따졌을 때 서울과 경기를 제치고 전국구에서 이제 출동 건수 4위 정도 하는 굉장히 바쁜 관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바빠요? 청주라는 도시 자체가 인구가 좀 지방 도시 중에도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야 될 정도로 바쁜 관서인데 소방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서부 동부 구조대가 굉장히 좀 바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출동들을 나가다 보면서 네. 사고가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불의의 사고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다라고 말할 만한 거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더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네. 고민하던 중에 네. 아까 말씀하신 김선태 주무관님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도정 홍보가 굉장히 유명하신 딱딱하고 지루한데 그런 것들을 재밌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게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소식들 그리고 저희 소방 조직에 관한 홍보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재밌게 만들면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선태 주무관님도 생각해보니까 약간 비슷하신데 물론 그분은 도정 홍보 채널인 거고 네네네. 개인 채널을 하시지만은 약간 공익을 위한 채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이렇게 감동적이셨어요? 같은 김선태 유튜버로서. 주무관님 네, 채널에서요. 만나셨을 때. 사실 저도 워낙 김선태 주무관님 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처음 봤던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감염 방지 예방을 위한 그 관짝춤이라는 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해서 지금 조회수가 1000만이 넘은 영상이거든요. 그게 네.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슬릭백, 그 빙판길 조심 이런 영상 아이디어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점을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또 어떤 고민에서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됐는지. 사실 이제 소방 조직과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홍보를 다루는 채널이지만 영상을 만들 때 저는 좀 재밌는 영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재밌는 영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보고 피식이라도 웃음을 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재밌는 영상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까? 원래 재밌으세요? 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원래 이렇게 요새는 MBTI로 성격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저는 네. ENFP이긴 한데 지금은 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시끄러운 곳은 좀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또 조용한 거 좀 줘야 하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한번 다시 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슬릭백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안전수칙을 이렇게 글자로 적어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음악도 굉장히 귀에 와닿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음악은 또 어떻게 선곡을 하신 거고 네,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가라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소방가. 네, 그 중에서 이제 헌시라는 노래인데요. 노래의 내용 자체가 우리 소방관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얻고 있는 이런 사랑과 명예는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노래예요? 영상 끝나고 끝나고? 예, 나오는 노래입니다. 헌시. 이제 저렇게 나온 다음에 네, 이 화면에 나오는 노래가 내용 자체가 지금 나오는 거. 네네.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조직이 받고 있는 사랑과 명예는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땀 흘려서 노력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재밌는 영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 자체는 소방 조직을 홍보하고 그리고 안전대에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초심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유튜브를 만든 이유도 결국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을 조금 더 소방관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히트친 영상이 또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저희가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님들이시여 아프셨겠어요. 사실 영상을 찍을 때 좀 많이 부딪혔습니다. 많이 부딪히고 처음에 찍을 때는 엄청 세게 부딪혔는데 그래서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영상 부딪히기 직전에 이렇게 팔로 몸을 막는 그런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찍을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쵸. 다가올 고통을 이제
그니까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 저거 보니까 웃어서.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저게 꽤 긴 영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쇼츠로 만든 거는 더 네.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래서 보니까 280만 명 정도가 봤고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게 되세요?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워낙 유명한 챌린지였는데 제가 영상으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임성현 반장이 요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어떤 안전이나 그런 것과 한번 엮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는데 네. 이 원본 영상을 봐도 춤을 추시는 분이 정면을 보면서 춤을 추시는 게 아니라 옆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영상을 올렸던 때가 4월쯤에 이제 한창 봄에 날씨가 따뜻한 계절이어서 네. 운전할 때 졸음운전이나 아니면 전방주시 태만하는 그런 사고 원인들과 이걸 엮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거 다시 생각해도 좀 약간 아픈 기억이세요? 그리고 부딪히는 것도 부딪히는 건데 이제 뒤로 넘어질 때도 정말 이런 보호 장비가 없이 네, 정말 맨땅에 이렇게 넘어진 거라서 와.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연기력이 좋으신 걸로 봐서는 ENFP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MBTI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저거 되게 심각하고 위험한 건데 네. 제가 웃었잖아요. 그리고 저거 본 사람들도 다 웃잖아요. 표정이 너무 리얼하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웃으면 이게 또 원래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잠시 망각하는 게 아닐까? 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런 영상들로 인해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얼마나 줄었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재밌는 영상 그리고 딱 보신 것처럼 직관적으로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만든 영상이 딱 영상의 주제에 대해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런 안전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컨텐츠를 접할 때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렇죠.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안전과 관련된 컨텐츠들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밌으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보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사실 타겟하는 이제 연령대는 20, 30대 좀 젊은 분들을 타겟을 하는데 그분들을 타겟해서 만든 영상이 이렇게 뉴스도 타고 하면서 더 많은 연령대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제 영상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또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냄새 맡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와봐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먹여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발려주세요. 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거 일산화탄소네.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시니 저거는 또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가을 겨울철 캠페인 사망 사고 중에 원인의 1위가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일산화탄소라는 기체의 특징이 이제 맛이 없고 네. 냄새가 안 나고 색깔이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유행했던 그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백종원 선생님의 그런 장면과 이제 합성을 해서 엮어가지고 영상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이게 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저희도 일산화탄소 위험성을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는 다뤄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할 때 저거 얼마나 고민하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짜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획. 네, 기획 단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당장 내일 저녁 6시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를 하는데 지금도 내일 올릴 영상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이 하루 끝나면은 남았는데요? 네, 촬영 끝나면 또 빨리 내려가서 영상 어떤 거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내일 보면은 그게 이제 오늘 이후에 오늘 일어난- 나온 아이디어로 근데 만든 그럼 영상인 궁금한 거죠. 게 이거 다 혼자서 하시는 거? 채널 운영, 편집
촬영은 아까 보니까 누가 좀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촬영 같은 경우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촬영이면 혼자 하는데 보통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면 저희 주변에 있는 동료한테 부탁을 하는 편이고요. 기획이나 편집, 연출, 편집 다 제가 유튜브 운영까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얼마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아이디어 고민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항상?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시기적절한 영상들 그리고 이슈되는 것들을 좀 캐치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하면은 그게 당장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슈가 생겨서 땡겨서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습니다. 아, 그럼 직접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시는 거에 드신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 아이디어만 나오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6시에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촬영을 4시쯤 해서 이제 5시에 편집 마치고 이제 올렸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와, 편집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워낙 근데 영상을 또 짧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당장 구독, 좋아요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분명히 어렵고 또 어쨌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일산화탄소 영상을 보셨는데 일산화탄소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 조치가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전달을 해야 영상의 재미도 해치지 않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분들이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본업이 체험관에서 일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 영상을 또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게 완강기, 화재 때 저희 완강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관 삼순입니다. 완강기와 관련된 국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법 영상들은 계속해서 재발굴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완강기를 어린이와 함께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최소, 최대 몸무게, 그 외에 사용하면서 주의사항에 대한 영상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의사항들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설치 기준입니다. 모든 건물은 3층에서 10층 사이에 층마다 완강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휴양 콘도를 제외한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간이 완강기를 2개 설치해야 합니다. 11층 이상부터는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피난 방법과 피난기구 사용법들을 숙지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의 차이입니다. 완강기는 다회용, 간이 완강기는 1회용.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간이 완강기가 1회용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강기에는 보호대, 즉 벨트가 총 2개 있어서 한 명이 탈출하면 바닥에 있던 보호대가 올라와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간이 완강기에는 보호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대가 내려가고 나면 반대쪽에 보호대가 아닌 마무리된 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완강기가 있는 시설에서 대피를 해야 할 때 간이 완강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대피를 할 건지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완강기를 사용 가능한 몸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는 25kg부터 최대 150kg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몸무게가 가벼운 어린이의 경우에는 완강기 보호대를 착용시켜주고 완강기 줄을 직접 당겨서 내려보내 주시면 됩니다. 보호대 착용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호대를 착용하고 아기띠 등으로 아이를 몸에 고정한 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보호대에 2명의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이를 안고 완강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완강기나 간이 완강기의 로프 길이를 확인해 보세요. 층 곱하기 3m의 공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이 5층이라면 3을 곱한 15m 완강기가 필요하고요. 우리 집이 10층이라면 10 곱하기 3m 한 30m의 완강기가 필요합니다. 완강기의 길이는 완강기 외부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 집 층수에 맞는 완강기 길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강기를 설치할 때 지지대가 실내에 있을 때 완강기를 설치하고 실외로 이동시키세요. 실외에 지지대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다가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완강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 로프가 건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로프가 건물에 닿게 되면 마찰로 인해서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가슴끈이 팽팽한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슴끈이 느슨한 상태라면 그 느슨한 길이만큼 내 몸이 자유낙하하면서 몸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는 팔을 들거나 눈앞에 있는 로프를 잡지 마세요. 보호대가 벗겨지면서 추락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는 손으로 벽을 살짝 밀면서 내려가되 벽을 너무 강하게 밀게 되면 반동으로 벽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접지 말고 쭉 편 상태로 가능하다면 아래쪽을 보면서 내려가세요.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 발견 시 회피에 도움이 됩니다. 지상에 도착한 후에는 로프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쭉 앉아주세요. 로프 장력이 풀리면서 보호대를 벗기가 더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교육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완강기 사용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집에 있는 완강기나 피난기구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 근처 가까운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셔서 완강기 체험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완강기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요. 완강기 설치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생활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그냥 유튜버로 보니까요. 진짜 너무 방송도 너무 잘하시고 저것도 직접 다 혼자 편집하셨다고 그랬고 네네. 촬영도 직접 하신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정말 저걸 다 하신 건데 저거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렇게. 저 영상도 근데 사실 어떤 내용들을 다 할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 거다 보니까 하루 정도 만에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티가 다 잘 짜여 있으면은 사실 그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그쵸, 않아요. 네네. 하루 정도 만에 한 4분 정도 되는 거를. 근데 이게 보니까 제목이 교육 영상에는 없는 완강기 사용 시 주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봤던 뭐 저희도 완강기 관련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런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세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최근에 한 경기도에서 이제 모텔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망자분들 발생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게 완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에는 완강기가 하나 아니면은 간이완강기가 2개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그 숙소에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완강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완강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사용 방법, 설치 방법 요 정도만 되어 있고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뭐 몸무게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세로 내려가야 한다든지 그리고 어린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 채널의 성격이랑은 맞지 않는 영상입니다. 사실 재밌지도 않고요. 정말 제가 타파하고 싶었던 그런 정보성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이런 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그렇게 재밌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텔 사고라고 하면은 매트가 잘 뒤집어져가지고 네네. 이제 희생자들이 났던 그 사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말씀 나왔으니까 완강기 사용 시 주의사항의 교육 영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입장에서는 정말 그 화재가 나서 높은 건물에 있는데 뛰어내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완강기에 쉽사리 손이 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렵지 않나요, 사실은? 네, 그게 사실은 가장 문제점이긴 합니다. 완강기 이런 교육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실제로 체험해보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충북안전체험관인데요. 충북까지 내려오실 필요는 없고 각 지역마다 이런 안전체험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체험관 방문하시면 좀 높은 높이에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서 완강기 직접 실제로 체험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완강기를 배우시고 이런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이런 완강기를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얘를 믿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그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그냥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니까.
아무튼 감사해요. 아닙니다.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완강기 관련해서요. 완강기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저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꼭 주변에 있는 안전체험관 방문하셔서 그런 거를 꼭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 영상도 다시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은 체험관.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게 된 거는 이제 그 전에 구조 활동 경험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이 현장에 출동해서 어쨌든 화재를 진압하는 관련된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소방. 중요한 이 밑에 가서 계단을 올라가봐. 이 팀에서 안에 들어가. 네. 단선을 두 개로 연결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네, 문 제거했습니다. 수단을 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단 연결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훈아 올라가서 읽었어. 영훈아 읽어. 들어 보이는데. 네,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좀 재미랑은 거리가 멀고 뭐랄까 약간 그 1인칭 시점에서 관찰자적 시점에서 쓰여졌는데 뭔가 진지한 내용을 소설처럼 읽는 느낌도 나고 느낌이 네. 조금 묘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지금은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영상 유튜브 채널 처음 이제 운영했을 때만 해도 이런 현장 영상들 그리고 조금 이제 토크하는 위주의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출동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국민적으로 우리 소방 조직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연기가 굉장히 가득 차 있어서 네. 이제 시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찍은 게 소방관님이시죠? 네네네.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연기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연기를 배연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고 났을 때는 연기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이 장면인데 지금 연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연기를 배연시키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교육적인 영상으로 지금 창문을 여는 모습인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또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런 거는 어때요, 반응이? 제가 저거는 따로 못 찾아봐서 조회수나 이런 걸 못 봤어요. 사실 이런 출동 영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다루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많이 좋아는 해 주시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은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현장 영상은 활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로워지기 전에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저희 방송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곳에 출연을 하셨을 때 트라우마를 호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무슨 일로? 제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구하고자 왔습니다. 트라우마가 없으시다면은 어떤 의미에선 소방관이 아니지 않을까요? 모든 소방관들은 다. 네, 아마 현장에서 출동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고민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어떤 트라우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출동들을 많이 나가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든 그런 좀 끔찍하고 좀 처참한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되고 누적이 되다가 어떤 교통사고건을 좀 계기로 이게 조금 심해졌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불면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만히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저를 덮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들기도 하고 누가 뒤에서 사람이 저를 덮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제가 깔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냈는데 이게 또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약한 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소방조직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소방청에서 마음건강사업 지원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나중에는 이런 사업들을 직접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리뷰하는 컨텐츠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영상도 하나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극복을 하셨어요? 지금도 사실 좀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살짝 좀 불안한 게 좀 느껴지긴 사람 하거든요. 많을 때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 가면 그런 게 살짝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잘 극복해서 잠도 이제 편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또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뭐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무슨 또 뭐 뭐랄까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진다라든지 그런 순환 구조대도 있고 이런 구조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되는 현장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시니까 거기서 마주하는 게 어떨까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세한 사례는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말 평생 한번 보기가 어려운 그런 현장들을 정말 출근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니까 익숙해지지가 않나요? 네, 그게 사실은 힘들죠. 네, 왜냐면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막 그 현장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충격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신을 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쉽게 잊혀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청주를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장소에 가면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지, 저기서는 어떤 사고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제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면서 저도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여쭤보기도 죄송한데 이렇게 또 여쭤봐서 죄송하고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유튜버 소방관 삼촌으로 뵀으니까 이 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포부나 계획도. 일단
엄청나게 막 이거를 발전시키고 이런 대단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많은 국민분들께 저희 소방 조직을 알릴 수 있고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홍보할 수 있는 영상 꾸준하게 만드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보통 우리가 파워 유튜버라고 하면은 이제 돈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돈을 안 버는 수익 창출 안 하는 걸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도와주실 거 어차피 지금 혼자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에 제가 워낙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저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언젠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조떼꾸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 채널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들고 재밌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마음을 제가 대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을 운영하고 계신 충북소방본부의 나경진 소방관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